약 1,500만 원 정도 매물을 해주셨다고 1,500? 보면 됩니다. 제가 산 가격이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 방향성을 잡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직접 가보지 않으면 살기 좋은지 어떤지를 알지 못하니까 임장도 많이 다니게 됐고 발품도 많이 팔고 부동산 소장님들도 많이 만나고 사실 돈이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철저한 분석이랑 좋은 전문가분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오늘 어떤 일로 오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4년 부소유 크루 1기 수강생으로 이제 수강하면서 성북역 역세권 매물을 찾아서 첫 매수에 성공하게 된 구시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혹시 그 첫 부동산 매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었나요? 원래 부동산에 대해서 깊이 공부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자취하면서 더 큰 집으로 가고 싶은 욕심은 항상 있었는데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어서 이왕이면 신혼집을 더 큰 곳으로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또 제 집을 구하려고 하니까 두려움과 막막함이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부수 1기 크루 강의를 들으면서 부동산 매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신혼집을 전세로 할지 아니면 뭐 매매로 할지 실거주를 할지 고민을 분명히 많이 하셨을 거거든요. 혹시 그 매매로 결심을 하게 된 또 계기가 있나요? 네.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전세를 더 알아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전세 매물도 많이 줄어들었고 전세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불안감이 커서 함께 시작하는 첫 집인 만큼 시작을 안정적인 곳에서 이제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매매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뭐 저한테 처음에 그 자취방에서 전세로 산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내 집을 한 건 이번에 처음이셨을 텐데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셨나요? 부동산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남친구랑 소유님 강의를 들으면서 준비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수 1기 크루 강의를 같이 들으면서 1주차에는 각자의 재정상을 파악하고 2주차에 실거주 여부를 결정을 하면서 3주차에 가용자금을 어떻게 쓸 건지를 계산을 하고 지역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 성북역 역세권 아파트를 매수하셨잖아요. 근데 집주 근접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같은 평수의 매물을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호가가 한 7억 한 6천 정도가 되더라고요. 혹시 얼마에 매수를 하셨나요? 저도 한 그 언저리로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그 시기에 나와 있었던 매물들을 다 분석을 했고 아무래도 로얄동 로얄층이다 보니까 호가가 좀 높은 편이었는데 부동산 소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서 내고에 성공을 했고 좋은 가격에 매수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우리가 매물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로얄동 로얄층이라는 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선호하게 되는, 먼저 찾는 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에 리스크가 오게 되면 내가 진짜 하락기에 팔고 싶어도 비선호 지역이면 못 팔아요. 로얄동 로얄층 그 선호한 매물을 가지게 되면 가격만 조금 조정하면 무조건 팔 수 있는 매물이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게 또 상승장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그 격차가 엄청 많이 벌어질 거니까 저는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역이 성북역 쪽이면 용인시 수지구잖아요. 수지구를 좀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성북역 자체가 신분당선 라인이고 직주 근접이 좋았어요. 강남이랑 광교로 출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학군과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어서 마음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북역 외에도 뭐 수지구청역, 오리동천역 쪽도 같이 이제 지역 분석을 하면서 어느 쪽으로 지역을 선택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임장을 가보고 또 발품을 팔다 보니까 확실히 성북역이 우리에게 가장 맞는 지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매수 과정에서 같이 고민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제 임장을 다니면서 구체적으로 가장 매력을 느꼈던 단지들이 기억이 나나요? 네. 저는 성북역 단지들 중에서 이제 3가지 아파트를 봤는데요. 한 아파트는 성북역에서 도보 10분 정도 걸리는 아파트였고요. 두 번째 아파트는 이제 성북역에서 도보 8분 정도인데 역까지 평지인 아파트. 마지막 아파트는 성북역에서 도보 5분이고 상권 이용이 편리한 아파트였어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성북역 도보 5분 상권이 편리한 아파트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가장 여기랑 가까운 단지를 또 선택하셨네요. 그럼 이제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쿠시미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있을까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프로테크를 활용한 손품이었는데요. 지역 분석이나 뭐 학군 분석 같은 거는 굳이 지역을 방문하지 않아도 프로테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철저하게 지역 분석을 소연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부동산을 찾아서 매물을 많이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부동산을 다니면서 부동산 사장님들과도 얘기를 많이 해보고 이 지역에 대한 특징 같은 것도 좀 알아보고 저는 부동산 소장님이 나와 맞는 소장님이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라포 형성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 부동산 소장님의 역할은 진짜 덜어없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실제 매수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었나요? 네, 그 마지막에 제가 매수하게 된 집을 이제 부동산 소장님이 내고를 해주셨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사실 소장님을 잘 만나지 못했다면 호가에서 가격을 깎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부동산 소장님이 거의 딸처럼 아껴주시면서 좋은 관계 형성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좋은 일들이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아까 협상을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매물이 제 기억으로는 한 7억 7천 조금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어느 정도 내고를 하셨던 거예요? 약 1,500만 원 정도 내고를 해주셨다고 1,500? 보면 됩니다. 그 매물이 인테리어도 좋았고 로얄동의 층도 고층에 좋았고 다 좋았잖아요. 네. 근데 가격까지 그렇게 협상을 또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뿌듯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매수한 지 얼마 안 지났잖아요. 근데 제가 또 다른 수강생분들이랑 컨설팅 할 때 그 단지도 보고 있는데 지금 내고가 쉽게 잘 안 돼요. 이상하게 그때랑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같은데도 지금 산 매물이 와 정말 잘 샀다라고 할 정도로 분위기가 조금은 변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매물 보면서 꾸시미님 생각 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 과정에서 좀 가장 어렸던 점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초반에 방향성을 잡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지역을 직접 가보지 않으면 살기 좋은지 어떤지를 알지 못하니까 임장도 많이 다니게 됐고 발품도 많이 팔고 부동산 소장님들도 많이 만나고 하면서 이제 좀 윤곽이 잡히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매수 과정 중에서 조금 힘들었던 거는 서울에서 이제 퇴근하고 성북역까지 왔다 갔다 하려니까 이게 좀 체력적으로 힘들긴 하더라고요. 지금 살고 계신 데가 중구 쪽에 있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걸렸어요? 도보도 이동하고 지하철까지 다 이용하면? 약 1시간 반 정도 잡고 갔다 오고 진짜요? 있습니다. 편도죠? 네. 왕복 3시간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신 거잖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매물을 찾고 싶었고 또 소장님도 그 마음을 너무 아셔가지고 좋은 매물로 많이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매수하고 나서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막 좋아지거나 그럴 기미는 안 보이고 있잖아요. 약간 좀 주춤한 느낌이 드는데 좀 불안하거나 그러는 거는 없으세요? 솔직히 지금 올라온 매물보다 더 호가가 낮은 매물들도 많아요. 근데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제 제가 매수하기 전에 전체 매물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상태나 어느 정도의 그 수리 상태 같은 거를 부동산 소장님들을 통해서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산 가격이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런 확실에 또 차 있어야 네. 이게 또 제 기운을 또 전달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또 내 집 마련을 처음 하셨잖아요. 하면서 네. 또 많이 배운 것도 있을 텐데 앞으로 부동산 투자 계획을 어떻게 좀 갖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이번 매수를 통해서 뭔가 관심이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실거주 하면서 투자할 만한 아파트가 또 있을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매일 그러잖아요. 호갱노도 보고 네이버 부동산 매물도 보고 아실도 보면서 다양한 지역도 또 보게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진정한 출발점이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자, 그러면 내 집 마련 앞둔 분들이나 아니면 투자하시는 그 예비 투자자분들에게도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일단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사실 돈이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철저한 분석이랑 좋은 전문가분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역을 선택을 잘 했으면 그 다음에는 좋은 소장님들과 좋은 관계 형성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한 학습과 관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이렇게 좀 조력자가 가까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 점을 생각해서 저도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많이 신경을 써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좀 어떤 부분이 제일 유익했던 것 같아요? 저는 소유님이 운영하시는 부소유 구조대 방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정보도 많이 얻고 질문도 많이 했었는데요. 소유님 강의를 듣기 전에 제가 초반에 생각했던 지역을 다시 되돌아보면은 물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조대 방에서 이제 얻은 지식과 정보들도 정말 많았고, 부동산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소유님의 기초 강의를 들으시면서 같이 나아가 보시는 방향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기초부터 뭐 실전까지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런 지식이 없을 때 부동산을 선뜻 매수하는 거는 무조건 만류를 하거든요. 왜냐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첫 말을 하는 내 집이 나의 인생을 진짜 바뀌어요. 저도 많이 바뀌고 있는 중이고, 호시민도 또 많이 이제 바뀔 거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제 축하드리고, 앞으로 또 신혼생활 새 집에서 하시게 될 텐데, 또 행복한 앞날만 있기를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진짜 어려운 거 없어요. 다만 나 혼자 하다 보면 쉽지가 않으니까 주변에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활동을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자, 마지막으로 내 집 마련 원데이 마스터 특가 홍보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내용과 앞으로도 보지 못할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5가지 주제를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내 집 마련 필수 5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대출의 기본 개념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 세 번째로는 현실적인 집값은 얼마인지 케이스별로 제가 모두 다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네 번째로는 상황별, 실전 금액대별 추천 지역까지 모조리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모든 사항들을 정리해서 오시면 제가 끝날 때까지 답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타공인 138명의 강의 만족도 100%인 알찬 강의라고 자신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동안 부소유 토크쇼, 프라이빗 모임, 동행임장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의 고충을 정말 많이 들어봤고요. 그 내용을 다 강의에 녹여낼 예정입니다. 동일 주제로 재강의 예정은 없고 2월 16일 저녁 8시부터 진행되는 단 한 번의 특강이니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